자, 이번 세시는 스프링 레스트풀 웹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작성 네 번째 시간으로 XML 형태의 응답을 주는 레스트풀 웹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ML 응답을 주는 레스트풀 웹서비스 개요와 해당되는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응답을 주는 레스트풀 웹서비스를 살펴보려면 JAX-B라는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X-B는 Java Architecture for XML Binding이라는 거의 약자고요. JAX-B는 자바 객체를 XML로 변환, 그리고 XML을 자바 객체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잭손이라는 라이브러리와 거의 유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잭손은 외부 API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됐지만 JAX-B 같은 경우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XML을 자바 객체로, 자바 객체를 XML로 좀 더 쉽게 변환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API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용어를 보시면 여기서 마샬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샬링은 자바 객체를 XML로, 직렬화라고 하죠.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고 반대로 언마샬링, 즉 역직렬화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XML을 자바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JAX-B가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AX-B가 제공하는 주요한 어노테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XML, XML root element라는 어노테이션이 있고, XML element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XML root element는 이름 그대로 root element의 이름을 정의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그래서 클래스의 선언부에서 사용합니다. 클래스 선언부에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으로 해당 클래스가 XML root라는 것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XML 엘리먼트, 즉 XML 엘리먼트의 이름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루트 엘리먼트는 클래스 선언부에서 사용을 한다면, 반면에 XML 엘리먼트는 변수 선언하거나 혹은 세터 메서드 혹은 변수 선언부 위쪽에서 사용하시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나 메서드가 XML 엘리먼트라는 것을 뜻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JAX-B를 사용한 RESTful 웹 서비스 구현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 객체를 XML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XML, 유저 부유 XML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XML root element annotation과 XML element annotation을 사용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STful 컨트롤러 클래스에 XML 형태로 응답을 주는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get user list XML이라는 메서드를 작성하시고, 마찬가지로 request mapping과 response body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성된 컨트롤러 클래스 내 이 메서드를 포스트맨 2를 이용해서 테스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XML 형태 응답을 받아서 화면을 그려주는 유저 리스트 XML, HTM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RESTful 웹 서비스 구현에서 코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 객체를 XML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와 같이 users라는 루트 태그 그리고 status라는 태그 값에 정상 처리가 됐을 경우 success라는 값을 기술하시고, 그리고 user라는 객체가 이와 같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유저 안에 각각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와 같이 서브 태그로 기술하신 이런 XML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자바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XML 응답을 주기 위해서는 클래스 선언부에 XML 루트 엘리먼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쓰시고 태그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태그명은 users. 여기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status라는 태그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set status라는 메서드 선언에서 XML 엘리먼트라고 선언해 주시면 하고 이름을 생략하시면 name이란 속성을 생략하시면 그대로 그냥 status라는 이름으로 태그명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ser 태그를 정의하는 set user list라는 메서드, 즉 서버상에서 그 사용자 목록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 객체를 저장하는 메서드죠. 이 경우에 XML element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시고 태그명을 user라고 주시면 이와 같이 사용자 목록 정보가 이와 같이 유저 객체가 각각의 유저 태그와 매핑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XML 응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클래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응답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클래스는 user vo xml 자바 클래스고요. 그리고 이 user vo xml 클래스는 user.vo 패키지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에 XML 루트 엘리먼트, 그리고 스테이터스 태그를 생성해주는 XML 엘리먼트, 그리고 유저 태그를 생성해주는 XML 엘리먼트를 set user list 메서드에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방금 전에 보셨던 user vo xml 객체에 서버 유저 서비스를 호출해서 결과를 저장해서 담아주는 컨트롤러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메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user list라는 list xml이라는 메서드 명으로 기술하시고, 그리고 해당되는 URI는 users xml, 그리고 조회이기 때문에 get, 그리고 서버의 유저 서비스의 메서드 호출해서 받아온 리스트 객체를 방금 전에 보셨던 user vo xml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스테이터스 값 success, 그리고 해당되는 사용자 목록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 객체를 user vo xml에 저장하시고, 이 user vo xml 객체를 리턴하시면 이 리스폰스 바디가 이 user vo xml 자바 객체를 XML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실습 코드 보겠습니다. 자, RESTful User Controller 클래스에 get user list XML 메서드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URI users XML get 메서드, 그리고 user vo XML에 저장하시고 user vo XML 객체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작성하신 메서드, 컨트롤러에 작성한 메서드를 포스트맨 툴을 이용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URI 주시고 샌드 버튼 클릭하시면 XML 형태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get 방식으로 하시고요. URI는 users의 XML이죠. XML이라고 하시고 샌드 버튼. 이와 같이 하시면 users 루트 태그, 그리고 스테이터스 태그, 그리고 유저
태그가 사용자가 지금 2명이기 때문에 유저 객체가 반복해서 2번 보여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RESTful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HTML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 요청을 보내는 함수 코드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화면 로드 되자마자 마찬가지로 달러 펑션 코드 기술해 주시고 $.ajax. 그래서 지금 코드가 $.ajax라는 함수를 쓰시고 이 함수 안에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하시고 키 밸류 이와 같이 해당되는 키 밸류로 여러 개 값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TTP 메서드 get 그리고 HTTP URI results XML 그리고 XML이기 때문에 응답 데이터가 XML이기 때문에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XML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도 XML 그리고 에러 처리하는 거고 성공적으로 결과가 처리됐을 때 성공적일 때 show result라는 함수에서 응답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라는 거죠.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HTML 중에서 AJAX 응답을 처리하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ON과 좀 약간 다른데요. 여기는 먼저 뭘 찾느냐면 이와 같이 응답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응답 XML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때 먼저 스테이터스라는 태그를 찾아야 됩니다.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를 find라는 함수를 써서 찾고 있죠. 찾은 후에 이 값이 필요한 거죠. success. 그럼 success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은 text라는 함수 쓰면 그 가져온 값이 success이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정상이면 다시 거기서 user라는 태그를 찾습니다. 근데 user라는 태그가 또 여러 개죠. 유저 태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user라는 태그명을 가진 걸 찾아서 여러 개이기 때문에 each 함수를 썼습니다. 반복문을 처리하는 each 함수를 쓰고 each 함수의 인자에 있는 함수에서 반복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유저 태그를 여러 개 찾은 후에 그 함수 안에서 tr 태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tr 밑에 td 태그 동적으로 생성한 후에 다시 유저 태그 밑에 있는 user id라는 태그를 찾습니다. 그래서 find user id 하신 후에 여기에 있는 id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id 값 가져오는 텍스트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태그 찾아서 요 값 가져오고 gender라는 태그 찾아서 텍스트 가져오고 city라는 태그 가져와서 다 찾아서 각각의 td 태그를 동적으로 다 생성한 후에 이 tr 태그를 tbody에 붙여주시면 자동으로 테이블의 tbody 태그가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응답을 처리하는 HTML은 user list underbar XML HTML입니다. 그래서 JSON 포맷의 응답 사용자 목록을 처리하는 사용자 목록 요청을 처리한 한 가지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화면 로드 되자마자 이와 같이 AJAX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아서 응답 처리하는 함수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HTML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XML 데이터를 뿌려서 동적으로 테이블 태그 상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메뉴인 F12, 크롬에서 F12 펑션 키를 누르시면 콘솔 창에서 해당되는 응답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 RESTful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작성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XML 응답을 주는 RESTful 웹 서비스 개요와 웹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를 끝으로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과정이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개발자 여러분이 이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튜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